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수의 안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준영 교수입니다. 안과 베이직 과정, 이제 9번째 강의 시작을 할 거고요. 유리체와 녹내장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오늘 9강 유리체 녹내장 질환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리체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유리체 발생, 해부학적 구조, 그 다음에 유리체 병이론적 접근을 얘기 드릴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녹내장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거고, 녹내장이 어떤 것이고, 또 녹내장 분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고, 녹내장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자, 우선 유리체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의외로 유리체는 특별하게 질환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과 전체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대체로 강의가 보면 유리체는 좀 빼고 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보면 매우 간단한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 유리체에 대한 좀 개념들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유리체. 그냥 수정체 뒤쪽에 있는 그 투명한 우뭇가사리 같은 그런 조직이다라는 거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쿠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자체가 하나의 둥근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 빛이 들어가서 뒤쪽에 빛이 잘 맺힐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그냥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쿠션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비스코 엘라스틱 머티리얼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대부분은 보시면은 안에 물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일부의 뉴트리션하고 일부의 메타볼릭 웨이스트를 여기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체로 비트리얼 디제너레이션은 여러분들 잘 아는 시넬로시스하고 아스텔로이드 하이알로이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 개는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정체 바로 뒤쪽에 발생하는 경우와 가운데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망막 바로 옆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다 망막 박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뭘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트랙션이 가능하게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열곡망막 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 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환자가 머리를 흔드는 놀이. 근데 눈은 대체적으로 수정체가 이상이 있어도 그렇고요, 유리체가 이상이 있어도 그런데 머리를 흔드는 게임은 가능하면 강아지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형 물고 하면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들. 특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시추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시추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자기네들이 사냥감 막 사냥하듯이 노는데 걔네 사냥 절대 못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밖에서 개오면 무서워하면서 인형 묻으면은 이거 하면서 마치 사냥하듯이 그러는데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런 거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천적 질환에 대한 첫 번째 얘기고요. persistent hyaloid artery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알로이드 아트리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태어난 뒤에 개는 3주가 지나고 나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눈 검사해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되거든요. 이건 그냥 껍질만 남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트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걸 딱 보면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후당에 이렇게 형성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아니면은 뒤쪽에 아예 백내장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체로 되어 있고, 아주 이상한 경우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남아 있는 경우가 PHPB예요. 얘예요, 얘. 그 다음에 대부분은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는 게. 이게 PHTBL이에요.